과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과물에만 집중하게 되고 도파민을 그냥 거기에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만. 그러니까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 잠시 멈춤의 저자 고용석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아이들 미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 가서 미술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또 아들맘 육아 처방전이라는 그런 책도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런 중독과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글을 연재했는데 2021년에 디지털 잠시 멈춤이라는 그런 책을 냈고 또 그 해에 21년도에 세종도서상 사회부문에서 수상을 받았고 올해 2024년에는 2월달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그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인사이트 사회 전환 부분에서도 또 우수 도서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통해서 또는 미술을 통해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강화시켜주고 더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미술 활동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은요. 뭐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산만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거는 뭐 ADHD 위험 가능성이라든가 집중력 저하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종합을 해보면요.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움직임을 삭제한다. 이겁니다. 스마트폰은 이 수많은 움직임을 다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옛날에 저는 엄마한테 음악이 듣고 싶다고 했으면 엄마는 어떤 걸 줬냐면 카세트 테이프, 동요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꺼내서 저한테 줬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오디오라고 안 하고 전축이라 불렀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처음으로 돌리고 하는 게 있는데 음악을 들을 때 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자기 테이프가 조금씩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가는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거기서 틀면 음악이 나오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냥 음악 들을래 하면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누르면 끝나거든요. 어떠한 과정이 없어요. 무엇을 할 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움직임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오늘날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레코드판도 있었거든요. 그 LP판을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 돌아가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날은 그냥 넷플릭스 볼래 아니면 유튜브 볼래 모든 과정이 사라지니까 즉각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과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과물에만 집중하게 되고 도파민을 그냥 거기에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만. 그러니까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임이 사라진다는 거는 사실은 편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정이 사라지고 쉽게 뭔가 질려버리고 모든 그 자신이 찾던 정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버리게 돼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어느 순간 초창기 때 제가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아이들은 뭐 검색해주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했어요. 선생님 이런 이미지 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컴퓨터를 뒤져서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 좀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이것 좀 검색해주세요. 뭐 기차 좀 찾아주세요. 이제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재밌는 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찾은 이미지는 예전에 비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선생님이 몇 번 자판을 두들기면 나오니까 그냥 쓱 보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출력을 해서 종이를 주면요. 아이가 그거를 되게 뚫어져라 보면서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요즘 아이들은 그냥 검색을 해서 딱 보면 그렇군요 하면서 그냥 한번 보고 쓱 보고 말아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검색이라는 게 쉽게 된다고 할수록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업 때 딱 이렇게 했죠. 얘들아 인터넷 고장났어. 네? 갑자기 애들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고장나요? 하면서 원장님께 나가지 마. 원장님께 얘기하지 말고 인터넷이 고장났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너무 느려. 그래서 10분 뒤에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니네들 못 찾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피카츄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피카츄? 고치면 검색해 볼 테니까 지금 검색 안 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떡하지? 막 애들이 한 4명 있었거든요. 웅성웅성거려. 어떻게 해? 내면을 검색해. 니네 솔직히 알아 몰라? 노란색에 알아요 하니까 그래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저부터 시작했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이상한 거 그렸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야유가 떨어진 거. 이건 피카츄가 아니라 포카츄 이상한 거 그리지 마세요 하면서 그럼 니네들이 하나씩 그려봐. 나 몰라. 나 검색해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피카츄가 안 나오죠 당연히. 막 희한한 동물들이 나와요. 그냥 동물의 왕국 뭐 피카츄, 보카츄, 에카츄 뭐 희한한 애들이 나와요. 저각각 갖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이들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냥 이미지만 쓱 보여주면 아이들은 아 피카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 결과물을 제가 잠시 지연시키는 거예요. 보상 지연이죠. 지연을 시켜두고 지금부터 검색을 해. 구글 검색이 아니라 어디? 내면. 너 그동안 알 거 아니야. 내면을 검색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야 귀가 어떻게 생겼지? 야 꼬리 몇 번 꺾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점점 그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재밌고 누가 봐도 이게 교육이고 이게 뇌를 되살리고 이게 창의성에 접근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검색할 때는 이미지를 아이들은 보고 그냥 넘겼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내 기억에는 피카츄는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내 기억에는 이랬어. 줄무늬가 몇 개였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검색을 해서 보여줬어요. 당연히 좀 틀리죠. 여기서 엄청난 결과물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요. 전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틀렸다. 나 바보 같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예상해서 내면 검색을 통해서인가 구글 검색이 달랐거든요. 많이 다르죠. 근데 아이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내면 검색 쪽을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이들이 이 구글 검색으로 나온 이 피카츄를 더 이상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린 알 수 없는 이 저작권 피해가 전혀 없는 이 이상한 피카츄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거를 더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요한 건 과정이구나. 그 과정을 스마트폰은 다 삭제시키고 있구나. 음악을 듣고 싶어? 음악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 영화 보고 싶어? 옛날엔 영화관 가서 엄마 아빠랑 팝콘 사서 기다리고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 요즘 어때요? 그냥 넷플릭스 보면 끝나. 내일 소풍이야? 뭐 옛날에는 막 정말 뭐 전날에도 두근두근 했는데 요즘 어때요? 미리 가봐요. 유튜브로 다 봐요. 공략 다 해요. 재미가 반감이 되죠. 모든 것들이 과정이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결과물만 집중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과정을 살려보니까 세상에 결과물에 흥미를 안 갖고 오히려 그 시간대 굉장히 서로 얘기하고 집중하고 조밀조밀하게 그 자기가 그린 그림에 엄청 애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이게 교육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주요 컨텐츠로 저는 검색 인터넷이 망가졌다. 뭐 좀 말이 안 되겠는데 그런 컨텐츠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당뇨병이라고 좀 합니다. 왜냐면 결과물만 바라게 돼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면요. 완벽주의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왜냐면 요즘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조금만 자기가 그린 것과 자기가 예상한 것과 틀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잘 참지 못한 아이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구나. ADH 비율도 엄청나게 지금 스마트폰 탄생과 함께 같은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같은 그런 뭐 꼭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뿐만 아니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 각종 연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그런 그 과정을 늘릴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놀라는데 1년 2개월간 작년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흔히 말하는 숙식 노가다를 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맨날 일하러 가는데 무려 주 6일을 일을 했고요. 저는 사실 거기 내려가면서 이제 스마트폰과 제가 쓴 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이 펼쳐질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먼지도 많고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일이라고 하죠. 노가다 막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디지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현장에 출근하고 보니까 제일 많이 보였던 게 바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작업 중 스마트폰 절대 사용 금지 그런 것들이 온통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경고 메시지보다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붙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사고 사례 교육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공사 현장이야말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걸어가다가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던가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당연히 여기는 아직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더욱더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고, 특히 휴게실에 들어가면요, 휴게실이 한 200~3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 편의점 의자가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땀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다들 숙여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여기야말로 어쩌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또 목숨과도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장소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이라기보다는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모의 교육관이라든가 그런 걸 좀 뭔가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수천 번의 수업도 해봤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지만, 무작정 디지털 기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공부를 뭐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남는 시간에 생산적인 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마트폰 기기를 뭐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꼭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가정 환경과 그리고 또 부모님의 그 사용 패턴을 굉장히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분야는 어떤 거냐면요, 아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대체제가, 쉬는 도구가 무엇이냐, 옆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과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걸로 하려 하면 많은 친구들은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걸 만약에 선택할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절 때는 그런 게 또 힘들었고 또 요즘 추우니까 그럴 텐데, 만약에 그런 대체제가 없이 게임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만약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몰래 게임을 하고 몰래 스마트폰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한을 두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을 뒀다면 그 대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날로그 대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그걸로 이미 인터넷 쇼핑 다 하죠. 뭐 그걸로 음식까지 다 주문하죠. 배달시켜 먹죠. 친구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쇼츠 보죠. 그것만 하나만 있어도 사실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를 이길 게 무엇이 있느냐?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은 2차원 평면이란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적어요. 평면 화면에 작은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에 뭔가 만질 수가 있는 아날로그적인 물성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대체제들을. 저는 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도 돼요. 아이들 할 때. 다만 부모님도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옆에 붙이셔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육아에 대해서 함부로 참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마찰력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과정 자체가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사용 제한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나 영화 보고 싶어, 음악 듣고 싶어. 그럼 영화관에 가면 됩니다. 아니면 음악을 듣고 싶어? 저는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CD나 LP나 그런 것들을 굳이 사서 들려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사용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께 저 이런 얘기하면 어머님들 굉장히 놀래요. 아이들한테 닌텐도 스위치나 게임기를 차라리 사주시라고. 우리 애 지금도 게임 푹 빠졌는데 그거 사주면 말이 되냐고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은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공부하려고 스마트폰 켰다가도 게임을 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라고. 근데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기가 하나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사진 좀 찍게, 스마트폰 시간 좀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인터넷에 저렴한 카메라들 팔거든요. 카메라를 사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CD나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따로 사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게임기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스틱이라든가 그런 뭔가 마찰력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이스틱이 있는 게임기를 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체제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집에서. 아, 이거 스마트폰 없이도 나는 이걸 통해서 할 거야. 뭐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긴 하는데, 그 어머니도 얘기해. 우리 아이가 맨날 집에 쓰레기 만든다고. 근데 그 쓰레기를 더 많이 놔두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아이가 만지면서 스마트폰 보시는 게 낫겠어, 아이가 이거 하는 게 낫겠어? 당연히 어머님이 아 맞네요, 뭔가 좀 택배 상자 찢어서 자기가 칼 만든 게 훨씬 낫겠네요, 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는 뭐 3시간 이하가 좋다, 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1시간 이하가 좋다고 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께서 이미 키즈락을 많이 걸어두셔서 뭐 1시간 반? 주말에만 3시간?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이미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걸로도 아이가 하는데 근데 대체제가 항상 있어야지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이건 대체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요즘 캠핑 많이 가죠. 캠핑 많이 갑니다. 아이들 캠핑 엄청 좋아해요.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고 뭐 어머님들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귀찮다고. 아이들이 왜 좋아할까요? 아버지랑 이유가 과연 같을까요? 왜 좋아할 것 같을까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좋아해?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전 당연히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날만은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닌텐도 스위치 무제한 허용, 스마트폰 무제한 허용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블로그를 보고 그러면요, 신기하게 캠핑 사진들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자연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저녁에 보면 다 아이들이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게 이게 어떤 그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제한을 둔다는 게 결국 아이들은 대체제가 없으면 결국 그거를 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조차도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좋다. 어디 여행 가면 왜 좋아? 엄마 아빠랑 같이 풍경을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할 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갖게 하려면 대체제라든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아날로그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는 거라든가 늘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크롤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20대 때 뭐 그럴 때 컴퓨터에서 이제 휠을 굴렸을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과였거든요. 디자인과인데 어느 날 스티븐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이 스크롤을 딱 보여줬을 때 다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천재다. 옛날 마우스를 이렇게 굴렸는데 저는 그게 오늘날 이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마우스가 있어야 되고 마우스로 굴렸어야 되는 정보들이 그 햅틱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눌렀어야 됐어요. 뭔지 아시죠? 막 되게 불편하고 했는데 쉽게 보면서 정보를 엄청나게 빠르게 브라우징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단어 쓰죠. 정보를 읽다라고 하지 않고 브라우징 한다라고 해요. 영어로도. 그래서 브라우저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정말로 뭔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브라우징 한다. 훑어보다. 정보를 그냥 훑어보기에는 스크롤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원하는 정보라든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보들도 그냥 훑어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섭신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살이 찌고 뭔가 병이 나면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먹는 거 좀 줄여라. 너 병원에 가봐야 된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뭐 다이어트 하세요.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스크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주변에 야, 너 좀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정보의 섭식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조차도 포만감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몇 시간을 먹어도 쇼츠는 몇 시간 봐도 내가 재밌는 사람들은 계속 보거든요. 충격적인 게 제가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어떤 아이는 무려 10시간을 쇼츠를 연속으로 봤다는 거 쉬지도 않고 지금도 뭐 그 아이는 몇 시간씩 본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쯔양이 10시간 동안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브 10시간 하는데 이 정보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포만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것과 플러스 정보의 가치가 내려가고 가치가 내려가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처음에는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냐 할 정도로 저를 좀 괴짜로 봤어요. 이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제로콜라죠 이게. 제로콜라인데 가짜 스마트폰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스스로 일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그냥 습관적으로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보를 찾기 위해서나 전화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드는 게 아니라 뇌에서 잠깐 뭔가 피곤하다 우리 재밌는 것 좀 보자 아니면 뭔가 심심하다 하면서 보는 순간 1분만 봐야지라고 하는데 1분만 보나요? 아닙니다. 쇼츠 30분 자기 전에 1분만 보고 자야지? 아니죠. 절대로 30분, 1시간, 새벽 2시가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빈번해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제 진짜 핸드폰 옆에 가짜 핸드폰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뒀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핸드폰이 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걸 찍고 저도 모르게 딱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진짜 핸드폰으로 카톡 확인하고 뭐 인스타 이렇게 아이폰 기준으로 내려서 뭐 이렇게 알람 확인하고 하는 걸 똑같이 제가 해봤어요. 그냥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그냥 뇌를 속였어요. 난 지금 진짜 스마트폰 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정말로 스마트폰에서 그 화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바보 같았죠. 제 스스로 봐도 야 이거는 바보다.
이거는 뭐 내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이걸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나니까 순간 똑같은 만족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핸드폰을 하고 쇼츠를 봤을 때도 어느 순간 이 정도 만족했다 이제 다시 일해야죠 했는데 30분 정도 하고 난 거랑 이거 1, 2분 두드린 거랑 똑같은 만족감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와,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거를 한 대여섯 개 만들어서 집에 다 뿌려놨어요. 화장실 어디도 다 뿌려놨는데 뭔가 할 때마다 예를 들어 화장실도 아시잖아요. 이게 치질의 원인이라는 거 아시죠? 막 3, 40분 앉아있다. 근데 화장실에서도 한숨 푹 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는 시절인데 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뇌가 속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뭐 똑같이 뭔가 내가 했는데 그 움직임을 했더니 정말 뇌가 그대로 했더라. 뭐 그런 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스마트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나는 동일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실제 스마트폰으로 얻는 외부 정보가 없었을 뿐인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가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뇌는 애초에 그게 정말로 스마트폰을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실험이라고 하죠. 브로콜리 실험. 브로콜리 테스트. 이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배고픈지 가짜 배고픈지 진짜 배고픈지 한번 확인해보는 테스트인데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배가 고프다고 느꼈을 때 브로콜리를 상상하며 그 순수 초장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겠다라고 하면 진짜 배고픈 거고 그렇다고 무슨 브로콜리 먹어 하면 가짜 배고픔이란 거죠. 왜냐면 가짜 배고픔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단 거 땡긴다 이러잖아요. 막 단 거 땡긴다, 당 땡겨, 오늘 막 뭐 탕후루 먹으러 갈까, 뭐 사탕 있니, 뭐 그러잖아요. 뭔가 군것질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에 하등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진짜 배고픈 게 아니까. 근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정말로 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거나 어떤 정보가 정말로 필요해서 스마트폰 한 게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 받고 도피처가 필요하다 보니까 쇼츠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시다시피 쇼츠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로 내가 내 인생 정말 바뀌었어 라고 할 경우는 정말 눈에 꼽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제로 칼로리라고 하죠. 제가 무슨 제로 핸드폰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뇌가 속는 거예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만족을 하게 되고 다시 일을 하게 되고 그냥 화장실에서 얼른 볼일 끝내게 나오게 되고 잘 때도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른 자야겠다 하고 자버리고 대신에 정말 푹 자는 거죠. 이런 것들 효과를 보고 나서는 저는 정말로 이거를 집에 그냥 하고 한 번은 너무 똑같아고 집에서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이걸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마트폰은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아예 태블릿 PC로 모든 초등학교에 태블릿 PC가 보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만 뭐 스마트폰 절대로 나빠서 못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죠. 다만 저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어느 가정이든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물론 고통스러워요. 부모님도 입장에서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로비에서 이제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많이 봐요. 부원장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 끝날 때 아이들이 미술 작품을 들고 엄마 하면서 와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어떤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아이가 와요. 어머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엄마들이 있고요. 어떤 어머님들은 처음부터 책을 읽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책을 읽다가 와요. 어머 너무 잘했다. 이 아이 두 아이 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는 부모님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어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걱정을 하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이가 봐도 스마트폰을 거의 안 하고 또 정말 어머님이 스마트폰 아이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는 아예 미술 작품으로 스마트폰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버지들은 생산적이세요. 이렇게 주식을 많이 보세요. 그렇게 대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 아버지 뒤로 보면 이제 뭐 파란 불빛이 빔을 쏜다던가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직 아버지들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 맨날 뭐 게임해요, 뭐 핸드폰만 봐요. 사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사실 아이들한테 너 스마트폰 하지 마, 그만해. 머리 나빠지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한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맞아요. 부모님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리는 거는 아날로그적으로 다른
보충물들, 다른 대체물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죠. 선택지를 넓혀놔야지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 내려가고 난 이게 더 재밌던데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를 좀 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봐요.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마취제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데 가다 보면 차라리 스마트폰 보고 먹는 게 더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좀 먹다가도 주변에 산만하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잖아, 아이들이. 절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쏟기만 해도 다행이지. 오히려 스마트폰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많이 만들라는 거죠. 음식이 만약에 나왔으면 이거 맛이 어때? 야, 이거 맛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스마트폰에 실험을 할 때 먹는 것도 포함이 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먹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내려놓고 제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건 그거예요. 스마트폰 먹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슐랭 정말 5스타 음식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음미하겠지만 일상에서 모든 음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날로그 노트를 옆에 두고 음식의 맛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맛있고 어떤 맛인지 닭고기 맛이 어떤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의 대체제가 생기니까 먹는 것이 나름대로 재밌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식당에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것도 얘기를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죠.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이 어떠니 아니면 요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떠니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면 사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렇게 좀 건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규칙. 이건 진짜 많은 가정을 봤어요. 제가 많은 가정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규칙이란 틀이 있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게 있냐면 그 틀 안에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과 틀 밖에서 부모님 틀을 만들고 아이만 틀 안에 넣는 것과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규칙이든 사실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다 같이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화목한 가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로블록스 게임을 같이 해요. 전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아이가 생판 모르는 누군가고 게임하면서 키보드 두드리기고 아이씨 너 뭐야 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서 진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서 하하호 하면 그건 사실 엄마 아빠랑 같이 소풍 간 거랑 다른 바 없거든요. 똑같죠. 온라인 가상세계로 소풍 간 것과 공원 산책한 거랑 저는 그게 동일하다고 봐요. 그럴 때는 너무 좋죠. 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죠. 엄마는 스마트폰, 아빠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하는데 넌 하지 마. 책 읽어. 공부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는 몰래 키즈락을 풀거나 친구끼리 그 키즈락 푸는 법을 공유를 해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좀 그렇게 되면 이제 틀 안에 부모님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견딜 수 있을 만한 틀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은 부모님 내가 봐도 너무 심했어. 이건 말도 안 돼. 야 우리 쿨하게 3시간 하고 아니면 9시 이후에는 다 같이 스마트폰 하지 마. 다 덮어. 해서 어떤 가족은 거실에 그냥 다 충전대를 만들어 놔고 거기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 9시 이후에는 엄마 아빠하고 다 거기 충전기가 거기 있어서 확인을 못 한다고. 또는 일부러 거기에 꽂아놔서 확인하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참신한 방법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거실에 나와서 마치 옛날 우리 컴퓨터 거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못했잖아요. 게임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서 스마트폰을 하게 하면 그 과정이 번거롭고 엄마 아빠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자기를 통제해 놓는 거. 엄마 아빠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틀 안에 있으면 효과가 100배가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운 규칙이니까 나도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부모님도 그 규칙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도 그 틀 안에 넣어서 같이 게임을 한다던가 안 할 거면 같이 안 한다던가 아니면 대체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 아날로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좀 향수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마찰력을 다시 복원을 하자는 거죠. 이것조차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나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하면서 정말 만져보고 그래요. 심지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까지 만들었냐면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왁스 타블렛이에요. 여기에 촛농을 부어가지고요. 아예 그림까지 그릴 수 있게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졸라맨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듯이 스마트폰이 만약에 절제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 특히 이런 마찰력이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게임기도 좋아요. 왜냐면 조이스틱이나 그런 걸로 순수하게 게임 자체만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뭐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게 돼서 그거 하고 오늘 여기까지 괜찮지? 뭐 주말에는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인데 스마트폰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잠깐 이거 하면서 공부할 게 하면서도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아이들은요. 이 3차원에 굉장히 예민해요. 뭐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이 물성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날로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는 다 이런 3차원 물체로 돼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리고 또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나 LP 플레이어나 그런 음악을 듣는 기계도 보면요. 그 과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음악이 이렇게 해서 플레이가 되는구나. 또는 만들기가 뭔가 움직이는 복잡한 움직임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스마트폰은 그 검은 스크린 뒤로 코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발자 빼고는요. 그거를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스마트폰 주는 자극적인 영상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손에 충분히 쥘 수가 있으며 어떤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진 그러한 물건들을 대체제로 많이 줘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움직임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안 하기 때문에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춥더라도 옷을 껴입고 밖에 나가야 돼요. 엄청 귀찮아요. 여름에는 또 뭐 좋게 하겠지만 밖에 나가야 돼요. 아니면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화 못 볼 거면 어딜 가야 돼요? 영화관에 가야죠. 책을 찾으려고 해요. 엄마 아빠랑 뭔가 오늘 우리 이런 정보에 대해서 찾아보자. 가족끼리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도서관까지의 과정, 영화관에 가기까지의 과정,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많은 마찰력이 발생하고 가장 많은 추억이 발생하거든요. 엄마 아빠 나 그날 본 영화 너무 재밌었어 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아이가 기억하는 거는 그 영화가 재밌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재밌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에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지 그 컨텐츠 결과물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행지에 가서도 그냥 혼자서 여행지에 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그게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동네 뒷산이라도 좋은 이유는 그 과정이 함께 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정을 사람들이 자꾸 스마트폰이 너무 빠르게 그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AI로 요즘 GPT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 과정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용을 제한한다면 아이들은 그 과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어머님들은 집에 책 읽어 이런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정, 흔히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어른들이 우리한테 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그런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 너무 재밌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과정만으로 만족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미술학원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아이는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그림이 똑같이 안 되면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선생님이랑 저랑 싸워가면서 재밌게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내려놔요. 괜찮아요 선생님.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과정을 재밌게 하면요, 아이들이 아예 그 작품을 안 가져가도 만족을 해요. 저 그냥 이거 학원에 전시해서 아이들 구경하라고 했어요. 맨날 집에 가져가던 아이도 너무 재밌게 저랑 과정을 즐기다 보면 이미 거기서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인생의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어요. 과정을 즐기게 되면요, 여러분, 과정을 즐기게 되면 내 인생이 그 결과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너무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든 말든 간에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그거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면 좋고 물론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과정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요. 더 이상 결과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만들면 어때? 칼을 만들어서 저랑 신나게 만들었어요. 저랑 신나게 싸웠어요. 칼이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이미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에 또 만들죠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쿨한 모습에서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의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제가 또 봤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제가 코엑스에 가서 항상 찾아봐요. 분기별로 이게 하거든요, 에듀테크를. 봤는데 엄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건 없어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그렇게 저하고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정말 짱이에요. 학교 가고 싶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서 디지털 교과서 보고 싶어하는 없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어쩌면 역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시 옛날에 했던 방식들을 많이 복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알림장이라든가 이게 왜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또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카톡도 안 읽고 막 귀찮아한다잖아요. 다시 알림장이 부활하고 가정통신문이 부활을 하고 오히려 인쇄된 책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그거를 보급을 하고 부활을 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제가 정말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그만 수첩입니다만 이런 플래그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눈이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예민해요. 오히려 이게 수첩이라는 것보다는 수첩인데 좀 까졌네? 수첩인데 뭔가를 흘려갖고 여기 얼룩이 졌네?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 교과서도 그래요. 교과서들이 수십 건이 쌓여있어도 아날로그 교과서는요,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책은 다 찾아요. 왜냐면 그 책에 생채기를 붙여놨거든요. 누구는 거기에 낙서해놓거나 누구는 거기를 하도 종이접기를 많이 하고 누구는 막 접어놔가지고 막 책마다 부피가 달라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문제는 그런 생채기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생채기 기록이 왜 중요하냐? 기억력과 연관이 있거든요. 뇌는 이 위치세포나 어떤 격자세포를 통해서 모든 위치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뭐예요, 어디에 뭐가 기록된지 기억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에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어디에도 생채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액정을 깨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태블릿에 뭐 흠집을 낼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던 컨텐츠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에 뭔가 어떠한 디테일한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요, 그것도 형광펜 기능이라든가 뭔가 마킹이라든가 하는데 그 마킹에 그런 색연필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마킹으로 그걸로 아무리 내가 동글뱅이를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간에 이러한 고해상도의 그런 실수를 기억할 수가 있느냐. 어떠한 이런 물에 젖은 것과 이런 낡은 이런 뭔가 귀퉁이에 있는 이런 낡은 글씨들까지 기록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 태블릿을 써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써본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PDF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노테이팅을 많이 한다 해도 이 아날로그에 대한 그 디테일하는 건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피감이라든가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이 무게감도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뇌가 구별을 못해요. 뭐 말했대로 제 책과 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책 두께 이만하죠. 500쪽, 600쪽이죠. 그럼 당연히 이 책이 더 무거우니까 사람들은 이 책이 더 무거우니까 나 이 책을 좀 더 진지하게 읽어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의 무게가 똑같아요. 이 무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으니까 정보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줄어들어요. 다 없어져요. 생채기도 못해, 무게도 똑같아, 그리고 해상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기가 좋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암기가 좋다고 하는 게 저 사람은 저 글을 읽고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드는구나, 자기가 하는데 의외로 사람은 암기 이외의 그 너머의 버전들을 많이 봐요. 우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도 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말투 정보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이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화에 싹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교과서도 일단 만나서 얘기해.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만나서 얘기해. 그런 게 안 돼요. 추가적인 정보들이, 단서들이 없어요. 깨끗한 화면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저번에 실수해서 접은 자국, 낙서한 자국들이 그 자국을 기점으로 내가 그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억을 순수하게 텍스트하고 그런 영상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견딜 학생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말 기억할 학생 많지 않을걸요? 정말로. 어른들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어른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종이로 인쇄해서 종이에다가 중요한 건 종이에 인쇄해서 종이에 줄친 거를 기억하지 화면에 있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막 너는 그러면 원시인천사겠네가 아닌데 저는 잠시 멈추자고 평형을 찾자는 거지. 전 지금 챗 GPT, 퍼플렉시티, 에이닷, 미드저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아이들한테 AI를 사용하지 말아라?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뭐 했던 것들을 썼던 글들이 1분 만에 나오는 시대거든요. 근데 AI를 한번 집중적으로 처음에 겉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AI가 대단하다, 이야 이거는 위험하다 하겠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AI를 정말로 계속 써보신 분들은 아직은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가 뭐냐면요,
누구라도 들어봤을 법한 뻔할 뻔짜 아이디어, 뻔할 뻔한 내용밖에 아직은 내뱉지 못해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한때는 뭐 그걸로 막 조회수가 100만, 200만 찍었다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낮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도 거른다고 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그런 AI의 쩌크 인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런 쩌크 컨텐츠들, 인포메이션들은 다 이제는 거르는 게 더 오히려 큰 문제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AI로 생성된 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할 만한 말들을 밖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들이 더 중요해지는 건 무엇이냐? 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평택 고덕에서 쑥식 노가다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 AI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사람들과의 문제라든가 뭐 급여 문제, 흔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밖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거기서 직접 일해봤어요. 거기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고 사고 사례도 들어보고 실제로 다친 사람도 봤어요. 저는 거기서 대해서 저만의 원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경험들. 그거는 AI도 절대로 얘기해 줄 수 없는 경험들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AI가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원경험까지는 해주지 못한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하면서 숙제를 대신해 준다.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좀 골치 아파질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뻔하거든요. 딱 봐도 이건 AI가 시킨 거거든요. 막 뭐 했습니다. 딱 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숙제를 낼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그 AI가 할 수 없는 원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이런 단서를 달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원 경험을 가지고 남들은 못한 자기가 뭐 실험을 해서 뭐 실수했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귀중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편집해주는 그 AI는 따로 있으니까 훨씬 편해지겠다. 대신에 정말로 자기가 정말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경험에 대한 가치는 훨씬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경험을 나만의 것으로 기록해 놓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미술이라는 경험은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9년 동안은 그런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1년 동안은 또 숙식 노가다를 하면서 막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지금은 제가 서울의 강서구와 망원동 쪽에 두 책방을 빌려서 제 1일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하고 있냐면요. 미술이 저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원 하면서 수학, 영어, 논술에 비하면 미술이라는 과목은 항상 뒤처지는 정말 시간 될 때만 하는 아니면 추상적인 우리의 감수성을 좀 높이려고 그럴 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미술을 아이들하고 만들기를 한번 가르치면서 미술이야말로 기억력과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해력을 밀도 있게 높여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도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나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필기를 했다면 저는 그 필기한 걸 형태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또는 그거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인스타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대한 그런 책에서 있는 조그만 교과서 지도가 있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거대한 지도로 다 레이저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공간에 그 지도를 밟고 다니겠어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뭐 마게도니아고 여기가 뭐 그런 지도를 밟기도 하면서 공간감을 넓혀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야, 마케도니아 어디야? 바로 알아요. 옛날에는 그 조그만 지도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지도를 아예 지리를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거대한 지도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지형을 자기가 몸을 움직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어디 난파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난파된 지점이 어느 섬이지까지 확실히 빠르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술이라는 게 기억력을 훨씬 더 보강시켰으면 보강시켜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그냥 뭐 채색을 해서 감수성을 높여준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만들기라든가 이런 마찰력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퇴사를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컨텐츠들을 계속 저만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더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 브런치에는 저의 또 교육 철학을 담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 있고요. 이 채널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덜어보고 마찰력과 아날로그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